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인간관계에 지쳐버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전엔 새로운 사람 만나고 모임에 나가는 것이 좋았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요. 이제는 만나면 편하고 지치게 되는 모임은 더 이상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7가지를 알려드리고 혼자여도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만날 때마다 나를 망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를 피함으로써 얼굴이 화사하게 필 수 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으시는 분은 적지 않으시는 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10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임에 다녀오면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가족들에게 괜히 짜증만 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신다면 그 모임이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 속에서 억지로 버티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벗어날 때입니다. 모임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모두가 함께할 만한 사람은 아니죠. 만나서 좋은 사람도 있고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모임의 유형, 오늘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의 모임에 다녀오셨나요? 나이가 들면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동창회, 친목회, 동호회 등 다양한 만남의 자리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 후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며 나갔던 자리였는데 혹시 이 유머를 불편함과 무거운 마음으로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진 않으셨나요? 모임에 대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이 만남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만남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유능한 것처럼 보였고 삶의 활력도 주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누구와 만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는지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피해야 할 모임의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아래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도 부서 간의 모임, 친한 상하 간의 모임, 또 어떤 기관 간의 모임,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의 특징이 현직에 있을 때 불렀던 직함이 퇴직하고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경찰로 예를 들면 지구 대장님, 서장님, 청장님, 부장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보세요. 모임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임에 나갈 거야? 저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이며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죠.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를 식탁 위에 팍 던졌어요. 아니, 대체 왜 나까지? 당신 직함 맞춰가며 살아야 하냐고. 왜 내가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까지 사모님 부르며 굽신거려야 하냐고. 그제야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도 다들 예전 직급을 부르며 대화를 이어갔죠. 상사의 젊은 아내를 여전히 사모님하며 부르는 게 상당히 거슬렸나 보더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라고 중얼거렸더니 아내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소리를 치더군요. 난 모임 내내 기분 나빠서 죽는 줄 알았어. 사적인 모임이라면서 왜 아직도 회사 다닐 때처럼 직급 따지고 위아래 따지고 그러는 거야? 나이 먹고도 그렇게 살아야 해? 그날 이후 아내는 그 모임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나도 이제 당신 직급 따지는 모임 싫어. 다음번엔 그냥 당신 혼자 갔다 와. 퇴직하고 나와 사적인 모임이 됐는데도 그대로 그 직함을 부르는 분위기라면
나이 들어서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임입니다. 더 이상 아내까지 창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퇴직하고 나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랑이 난무하는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식당에 모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새로 산 고급 외제차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다들 고생 많았다고 그동안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라며 인정하고 축하를 해줬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친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근사한 별장을 장만했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자신도 지지 않겠다는 듯 해외 주식으로 크게 벌었다며 자랑 배틀이 붙었어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인데, 이런 모임에 다녀오면 며칠 동안 머릿속이 불편합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왜 일이 못났나?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모임의 또 다른 문제는 질투와 시기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창 모임이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야채 유통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한 사업가의 사연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동창 모임에 참석해왔죠. 처음에는 친구들과 옛 추억을 나누고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에 대한 감정이 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더군요. 자랑처럼 들릴까봐 조심히 말해도 누군가는 질투를 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더니 제가 없는 데서는 농사지은 거 옮겨다 파는 주제에 유세를 부린다며 비아냥거렸죠. 만나면 재미있고 힘들 때 위로가 되던 모임이었는데 이젠 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 결정을 내린 뒤에야 비로소 심리적인 평화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뒷담화하고 시기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 모임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우울증 걸립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 67%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쉽게 갈등으로 번질 수 있지요.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친구의 성공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성공한 친구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야 할 모임 유형 세 번째는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처음엔 한두 잔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는 술자리가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주를 이루는 모임은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5세의 김영우님의 사연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어온 직장 동기 모임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끝나면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는 걸 느꼈지요. 그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친구들이 우리 나이에 다 그런 거 아니냐며 하루쯤 술 마셔도 아무 문제 없다며 부추겼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을 신경 쓸 나이인데 이해해 주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마지못해 몇 잔을 마셨고, 그날 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결국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주를 이루는 자리는 건강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말들이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한 동기가 회사에서 있었던 민감한 일을 술김에 꺼냈고, 오래된 감정의 골을 건드려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그 녀석은 술을 몇 잔 마시면 늘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다음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고쳐지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술 중심의 모임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술 없이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산을 등산하며 자연을 가까이 해보세요. 마음 맞는 사람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새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 없이도 우리는 서로를 더 진솔하게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독서나 평생교육과 같은 모임도 매우 좋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늘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희망하는 사람이 56% 달했다고 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한 김영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깊이 나누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좋아졌어요. 다음날 숙취 걱정 없이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피해야 할 모임 유형 네 번째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모임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부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부류입니다. 68세 이은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녀는 평생학습관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본인 이야기만 끝없이 늘어놓더라고요. 게다가 늘 잘 안 되는 이야기, 누군가 나빠지는 얘기만 쏟아내면서 듣는 사람까지 기운을 빠지게 만들었죠. 에너지 뱀파이어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게다가 하는 모든 말이 부정적입니다. 병으로 죽은 이야기, 사업에 실패한 이야기, 남의 자식 흉보기, 이혼 이야기 등으로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죠.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 강 건너 불구경, 싸움 구경, 그리고 없는 사람 씹어대는 거라고 합니다. 없는 자리에 선 임금님도 욕한다는데 오죽할까요? 하지만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씹어댈 때마다 자신의 자존감도 함께 바닥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들여다보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친구는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몸이 아픈데 괜히 이상한 얘기나 들어가며 더 우울해질 필요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모임과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그 감정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개선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노후는 아무래도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죠. 반면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얼굴에서도 그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모임 유형 다섯째는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와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가 성숙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무례한 행동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이 드러났죠. 처음엔 솔직한 성격이라 생각했던 한 사람이 좀 친해지자 점점 저를 무시하고 무례한 말을 뱉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건강 문제로 잠시 활동을 쉬게 되었는데 글쎄 그 사람이 제 개인사를 다른 모임에서 떠벌리고 다녔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럽고 속상했습니다. 품격 없는 사람이 있는 자리는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모임 자체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가볍게 여기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은 그 자리의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과 상처를 남깁니다. 지난번에 친구 모임에 갔는데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우리 애는 아직 취업도 못해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모임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죠. 결국 관계에 금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배려와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품격 없는 대화는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모임의 본질을 흐트러뜨립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꾸며도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한 행동을 하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검버섯이 생기고 피부색도 달라집니다. 몸이 점점 구부정해져서 키도 작아지고 치아도 약해져서 사과 하나 먹는 것도 힘들어지지요. 아무리 돈을 들여 시술을 하고 화장을 해도 청춘의 싱그러움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아름답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훌륭하다면 무엇보다 빛나는 인생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리가 아프다면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마치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듯이 차들이 알아서 멈출 거라는 태도였어요. 눈앞에서 차들이 급정거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운전하던 사람이 경적을 울리며 소리를 지르자 웬걸요?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차가 알아서 멈출 거야. 사람 치면 자기네들 손해지.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말이죠. 다리 아픈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보고 있는 제가 어찌나 조마조마하고 민망했는지 몰라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괜한 분노로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해도 오히려 더 반발할 가능성이 크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고 소중합니다. 품격 있는 대화와 존중이 있는 모임에서 진정한 교감을 나누며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시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모임 유형 6번째는 많은 사람이 모여 소통이 어려운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모임은 처음에는 활기차고 즐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통의 단절과 파벌 형성으로 오히려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세 정호진 님의 사연입니다. 동창회 모임을 나가면 30명 정도가 나와 있어요. 처음엔 옛 친구들과 재회하는 기쁨이 컸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결국엔 몇몇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 떠들었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다 오는 느낌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모임에 참여할 때 원칙을 만들었어요. 바로 4명 이상은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모임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소규모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3-4명의 소규모 모임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호진님은 동창 모임을 탈퇴하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책을 이전보다 더 많이 읽게 되었어요. 책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여행 이야기 등 서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모임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대화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모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모임이 주는 화려함에 이끌리기보다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작은 모임을 선택해 보세요. 삶의 질은 만남의 질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야 할 모임 유형 7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겉으로는 무료 혹은 부담 없는 모임으로 포장되지만 알고 보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는 모임이 많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모임은 경제적 압박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합니다. 67세의 한선미 님이 겪은 사례를 들어보세요. 소소한 수다와 차 한 잔이라는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부담 없는 분위기처럼 느껴졌죠. 첫 모임에서는 간단한 다과비만 지불했지만 다음 모임에서는 누군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제안하며 이번엔 분위기 좀 내보자고 했습니다. 이후 점점 비용이 늘어나면서 일부 멤버들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비싼 기념품이나 선물을 준비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그들도 생활 형편이
저와 별반 다른 게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턱턱 쓰는지 이상할 정도였어요. 부담스럽다고 말하기에 은근히 자존심도 상했죠. 모두가 이렇게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나만 빠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한 지출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보다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안정감을 해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1세 김선우님은 최근 노인단체 여행을 통해 큰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노인대상 사기 피해액이 무려 700억을 넘어섰습니다. 무료 또는 친목으로 포장된 모임에서도 발생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혈압이나 당뇨 검사도 하고 매일 운동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검사가 끝나자마자 수천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싸라고 강요했어요. 정말 저렴하게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티켓비만 지불하면 나머지는 다 공짜로 제공한다고 했죠. 직원들이 어찌나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던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행 중에 갑자기 건강식품 홍보관으로 데려가더니 안 살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결국 제 카드로 150만 원을 결제하게 되었어요. 나의 경제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고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했다면 과감히 탈퇴하세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목표를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외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선택을 우선하세요. 한선미님은 결국 그 모임에서 나와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다른 사람의 투자나 재정 관리를 참고했어요.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처음엔 너무 어려웠지만 꾸준히 공부한 덕에 지금은 작은 투자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제 삶이 훨씬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는 어린 소녀에게 목걸이를 채워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악습이 있다면서요. 오랜 가뭄과 굶주림 때문에 염소 5마리에 소녀가 팔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해야 하다니 너무 가여운 일이었죠. 저는 이러한 소녀들을 후원하는 단체에 기부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대신 세상을 바꾸기 위한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 의무에 얽매여 불편한 모임에 억지로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도 없지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모임에 나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3가지를 체크해보는 겁니다. 첫째, 재미가 있는가? 둘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유익한 모임인가? 셋 중에서 2가지 이상 만족하면 나갈 만한 모임인데 그 이하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은 만남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지혜 쉼터였습니다.